시간에는 극단적인 자기 팽창과 자기 비하에 따른 자결성 인격 장애와 우울증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나는 내가 아직 지금 3단계에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10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10이 되고 싶다. 미래의 나의 10을 가진 나를 꿈꾸는 것은 건강한 거죠. 이걸 이고 아이디얼이라고 그러는. 그런데 이걸 초자의 일부로 봐요. 프로이드는 다른 측면에서는 이걸 독립된 어떤 심리적인 기구로 봐야 된다고 봐요. 초자, 왜냐하면 하시안 초자하고 성격이 전혀 다른 거죠.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나르시시즘을 미래로 옮겨놓은 거죠. 자기애인데 현재의 자기애가 아니에요. 현재의 자기애적인 환자는 병리적이에요. 근데 미래의 자기애는 건강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르시시즘이 건강하게 작용하는 것은 미래의 나르시시즘으로 이렇게 승화되어 있으면 나는 정말 이렇게 귀하게 살아가신 그분의 족적을 따라서 나도 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착실하게 한 발 한 발 그런 미래의 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면서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인내롭게 앞으로 내가 뭐가 되겠는 게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자기를 현실 자기로 착각하는 이상적인 자기와 아이디얼 아브젝트, 그 이상적인 대상, 그리고 자기 아이로즈 입장에서는 자기 그리고 자기도 힘도 세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힘이 세면 다 합치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상적인 자아가 되죠. 그래서 그랜디오스 셀프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자기가 만난 가장 좋은 사람들도 또 다 가장 힘센 사람 그리고 자기가 되고 싶은 자기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실제 자기가 아닌 이런 부풀려진 인플레이트된 셀프를 가진다는 얘기 우리가. 인플레이트된 셀프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냐면 누군가가 나의 실제 자기에 대해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순간 엄청난 분노를 일으켜서 이 사람하고 관계가 나빠져 우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실제 나를 보니까 내가 부풀려진 자기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난 피할 수 없이 아직은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내가 3회 단계에 있는 나를 만나는 경우에 내가 뒤집어지는 이걸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이미 10에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있어요. 문제는 심한 사람은. 그런데 실제 자기를 보니까 이게 아직 이게 내가 바라고 싶지 않은 자기예요. 이 실제 트루 셀프나 리얼 셀프, 액츄얼 셀프를 만나는 순간 엄청난 공격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페라노라의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 아이디얼라이즈 셀프가 트루 셀프를 공격하는 게 우울증이라고 봐요. 아시나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생각하는 것 좀 달라요. 여기서 우울증이라는 것은 이상화된 자기가 실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걸 견디지 못해서 공격하는 현상.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화된 자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완벽주의하고 연결되잖아요. 나는 완벽해야 된다. 캐러노라의 책을 언제 우리 다시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계속해서 보면 큰 도움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상화된 자기가 생겨나는 것은 내가 그랜디오스 셀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화된 자기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추려니까 나에 대한 요구가 뭐예요? 내가 계속해서 이상적인 사람이 되라고 나를 짓밟았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얼라이즈 셀프 실제 자기가 아닌 그 셀프로에 걸맞게 내가 모습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교회가도록 만드니까 만약에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에 완벽한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흠집이 생겨나면 내가 못 견디잖아요. 그러면 교수님 나르시스틱한 환자보다는 우울증 환자가 조금 더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진화한 환자인 거네요. 완전 나르시스틱한 환자는 현실적 자기를 안 보려고
그렇죠. 안 그 보려고 방어예요. 엄청난 철저하게 방어죠. 방어를 하잖아요. 엄청난 방어. 알고 있지만 안 보려고 눈을 감잖아요. 그렇죠. 눈을 근데 감. 우울증 환자는 보여서 너무 괴로운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현실하고 그것도 판타지예요. 결국. 음,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제 자기의 과거에 미워했던 날 과거의 죄의식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걸 의식으로 가져오지 못해요. 그럼 과거의 것을 청산하면 그렇게 우울하지 않아요. 무의식 속에 자기가 대상을 공격하고 있다는 자신도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은 그냥 사랑하는 대상을 이런 그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을 자기는 사랑에 하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을 그리워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의식 속에서는 그 왼수를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서 평생 그 왼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형국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건. 차라리 이제 날씨 환자는 가서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런 현실 적응 능력으로 있어가지고 굉장히 성공하는 사례가 많아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이런 어려움, 주의에 대한 어려움은 있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그랜디오스 셀프를 가지고 사니까 제멋대로 살지만 그래도 뭔가 성공을 하는 사람이라고. 세상을 살아낼 힘은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정서적으로는 피폐하고 주위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이런. 그렇지만 우울증 환자는 어때요? 자기를 파괴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이 우울증 환자를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이 개인으로 봐서는 더 비극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랜디오스 셀프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나중에 그래도 자기를 회복할 가능성이 에너지는 살아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볼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자기 안에 있는 에너지는 충만한 사람인데 이 우울증 환자는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게 극단적이죠. 이쪽엔 실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all bad self로 느끼니까 자기가 정말 형편없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인간이 살아서 뭐해? 하니까 자살 충동이 여기 일어나는 거죠. 이 좋은 세상에 나 같은 버러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세상을 더럽히는 거니까 나는 사라지는 게 좋겠어. 라는 자살 충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자기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쁜 자기가 아닌데 극단적으로 의미 없는 자기를 느끼고 그걸 공격하는 게. 그래서 그냥 자기에게 너 없어지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 너 같은 형편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고 우겨버리는 이런 형국이니까. 그래서 우울증 환자는 정말 잘 돌보아줘야 될 대상인 거죠. 이 사람은 실제 자기를 완전히 평가절하한 케이스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애적 환자는 자기를 인플레이션 시킨 사람이에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하나는 버블 경제 속에 사는 사람이죠. 완전히 거품 경제 속에서 자기가 거대한 자기가 돼 있어 지금 풍선으로 부풀어 있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고 또 한쪽은 완전히 평가절하돼서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자기를 느끼고 있는. 그래서 양극단이 다 병리적이라는 얘기예요. 실제 자기를 통합해내는 자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기만 하는 자기, 나쁘기만 하는 자기 이 두 가지가 다 건강하지 않은 거죠. 실제 우리는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이게 부분 셀프라고 보이는 부분 자기로 사는 거죠. 자기한테 있는 한 면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다른 것은 다 무시해버리는 케이스잖아요. 통합된 자기가 없이 자기의 어느 한 부분만을 자기로 알고 살아버린다는 얘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의 창설자이며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 공동소장으로서 정신분석가들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과목은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 가설, 즉 무의식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심리적 결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욕동 혹은 본능에 대한 이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원본능과 자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리고 자아는 어떻게 발달하는 것인가, 그리고 자아와 원본능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아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자아가 가지는 방어 기제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자아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대상관계가 발달함에 따라서 초자아가 발달하게 되는데 초자아의 발달 과정과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신분석이 무의식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와 재치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심리학 전체를 다루는 일반 심리학이긴 하지만 연원적으로 정신병리 측면에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리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정신적 갈등이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또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도 정신적 갈등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정신 기능과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이고나 혹은 셀프라고 하는 자아나 자기를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분석에는 다양한 학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학파들을 각각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정신분석들을 정신분석에는 큰 틀 안에서 통합해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정신분석이 왜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겠고, 그리고 정신분석 자체가 영성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 인간 발달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 때 정신분석과 영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